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십니다. 약국에서 한 통에 5만 원, 6만 원씩 주고 사서 매일 타 드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보충제가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상담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어요.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는데 왜 힘은 안 나고 오히려 배만 아프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보충제 쓰시는데도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식품만으로도 근육이 10년 전처럼 되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비싼 보충제보다 우리 밥상 위에 올리는 평범한 식재료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강력하고 두부보다 경제적인 단백질 식품의 비밀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가는지, 반대로 어떻게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지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김영자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하루 3끼 거르지 않고 제대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이가 약해서 씹기 힘들다고 하셨고, 콩은 먹으면 방귀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진다며 피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2바퀴도 돌지 못하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으셔야 했어요. 계단 오를 때도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손주 안아주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2년 안에 혼자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여사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밥상에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올리신 지 3개월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다리에 힘이 붙으셨어요. 지금은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손주도 번쩍 안아 올리십니다. 아침에도 가볍게 일어나시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근육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조합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섭취 타이밍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과 직결되는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새우 얘기부터 해볼게요. 마트 건어물 코너에 가면 멸치 옆에 있는 그 빨간 건새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국물 우려내는 재료로만 쓰시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단백질 보물창고예요. 100g당 단백질이 70g이나 들어있습니다. 두부나 계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건새우 단백질은 흡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아연까지 풍부해서 시니어 근육과 뼈 건강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다니 말이에요. 82세 박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릴 겸. 이분은 단백질 보충제 드시다가 속이 안 좋아져서 저한테 오셨어요. 가루 타서 드시면 트림도 나고 설사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충제 대신 건새우 반찬을 매일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넣기도 하고 멸치볶음 대신 건새우 볶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셨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팡이 없이 시장을 혼자 다니시게 된 겁니다. 전에는 꼭 지팡이를 짚고 나가셨는데 이제는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오세요. 계단도 난간 안 잡고 올라가시고 버스 타고 내릴 때도 훨씬 수월해지셨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건새우 자체에 짠맛이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챙기는 습관이 근육을 만듭니다. 제 경험상 하루에 건새우 한 큰술 정도면 딱 좋아요. 아침국에 넣어도 좋고 저녁 반찬으로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댁 밥상의 건새우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혹시 그냥 국물만 우려내고 버리시는 건 아닌가요? 이제 두 번째 식품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황태입니다. 겨울철 해장국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황태는 사실 엄청난 단백질 식품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80g입니다. 건새우보다도 높아요.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만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황태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 장 기능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황태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하면서 황태 권해드리면 다들 소화가 잘 된다고 하세요. 60세 최준호님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챙겨 드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가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2개월을 드셨는데 기력이 확 회복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에 좋아하시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 한 바퀴만 도셨는데 이제는 왕복 2시간짜리 코스도 거뜬하세요. 친구분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생겼냐고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황태국 끓일 때 간을 짜게 하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황태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황태살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거기에 진짜 영양이 다 들어 있거든요. 국물은 맛만 보고 황태살을 중점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황태를 해장국 말고 단백질 식품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황태를 볼 때마다 내 근육을 살리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탁에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단백질 절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보충제 한 통값이면 황태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100g당 단백질이 35g 정도 들어있어요. 건새우나 황태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계란이나 두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무엇보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검은콩 섭취가 근육 유지와 동시에 혈관 염증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도 살리고 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일석이조 식품인 거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검은콩을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 선조들이 검은콩을 보약처럼 여긴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66세 이순자님은 매일 검은콩밥을 드셨습니다. 쌀에 검은콩을 섞어서 밥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6주를 드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약을 먹어도 140 넘게 나왔는데 이제는 120대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게다가 걷는 힘도 붙으셨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특히 무릎이 약하셨는데 검은콩 드시고 나서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검은콩을 밥에 넣어 먹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검은콩 가루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먹다가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리세요. 처음에는 밥 지을 때 한 숟가락만 넣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설탕이나 조청 넣어서 달게 조리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은 콩을 밥에 넣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시니어 맞춤 단백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근육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은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을 맞춰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합이 좋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할까요?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건새우에 들어있는 칼슘과 시금치의 비타민C가 만나면 뼈가 더 튼튼해져요.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뼈까지 강화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골다공증 걱정도 많잖아요. 이 조합이면 일석이조예요. 다만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이 손실됩니다. 시금치나물 만들 때 건새우를 살짝만 넣어주세요.
시금치 데칠 때 마지막에 건새우 조금 넣고 바로 건져내면 됩니다. 그럼 영양소가 다 살아있어요. 참기름 두르고 마늘 살짝 넣고 무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나물에 보통 뭘 넣으시나요? 참깨나 들깨만 넣으셨다면 이제부터 건새우도 조금 넣어보세요. 황태와 물을 함께 먹는 것도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황태국 끓일 때 물을 꼭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국물 끓일 때 소금은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황태 자체에 감칠맛이 있고 무에서도 단맛이 나오니까 간을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을 크게 썰어 넣고 푹 끓이면 국물이 달큰하고 시원해요. 황태국에 무 꼭 넣으시나요? 안 넣으셨다면 오늘부터 꼭 넣어보세요.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도 놓치면 안 됩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줘요.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에 들기름을 살짝 묻혀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단,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검은 콩 한 숟가락에 들기름 몇 방울 정도면 충분해요. 콩을 간식처럼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거기에 들기름 조금만 뿌려보세요. 고소함이 배가 되면서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건새우와 달걀을 함께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건새우 볶음에 달걀 스크램블을 섞어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달걀의 류신 성분과 건새우의 아미노산이 만나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돼요. 황태와 두부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태찌개에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이 풍부해지면서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해요. 이가 약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황태는 씹는 맛이 있고 두부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함께 드시면 좋아요.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먹는 조합도 뛰어납니다. 검은 콩밥에 현미를 섞으면 식이섬유도 풍부해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현미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엔 조금만 섞어보세요. 이제 피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두부 시금치국을 자주 드시는데 영양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각각 따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검은 콩을 짜게 조리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콩자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간장과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백질은 섭취해도 혈압과 혈당은 올라가요. 차라리 담백하게 드세요. 혹시 콩자반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건새우도 마찬가지예요. 간장에 졸여서 짭짤하게 만들면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건새우 자체의 풍미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조미료를 최소한으로 하세요. 고춧가루와 참기름만 살짝 넣어도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황태도 너무 맵거나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매운탕으로 끓이면 자극적이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순한국으로 드시는 게 매일 꾸준히 먹기에 좋습니다. 맵고 짜게 한번 드시는 것보다 담백하게 매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이때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저녁보다는 아침, 점심에 집중적으로 드세요. 운동 전후에도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산책 나가시기 전에 건새우 한 줌 드시고 가세요. 돌아와서는 검은콩 우유 한 잔 마시시고요.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근육이 더 빨리 생기고 체력도 금방 좋아져요. 이렇게 올바른 식품 조합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건새우는 시금치나 달걀과 황태는 무나 두부와 검은콩은 들기름이나 현미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반대로 두부 시금치국이나 짜게 조리한 콩자반은 피하시고요. 타이밍도 잊지 마세요. 아침과 점심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었어요. 단백질 보충제가 근육을 살린다는 믿음 말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돈 주고 가루 사다가 타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 위에서 찾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충제만 믿다가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기운은 점점 빠집니다.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심하면 속까지 안 좋아져서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럽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보충제 때문에 오히려 건강 나빠진 분들 정말 많아요.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10년 전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74세 김영자 여사님처럼 지팡이 없이 시장 다니게 되고 82세 박순자님처럼 손주 번쩍 안아 올리게 돼요. 60세 최준호님처럼 등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6세 이순자님처럼 혈압도 안정되고 계단도 거뜬하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 덕분이에요. 보충제 한 통값이면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한 달 내내 먹고도 남아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식품이니까 안전하고 효과도 확실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30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3가지 단백질 중에서 하루에 하나씩만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월요일엔 건새우 볶음, 화요일엔 황태국, 수요일엔 검은 콩밥 이런 식으로요. 목요일엔 다시 건새우, 금요일엔 황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일주일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2주일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전에는 중간에 쉬었다 가셨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3주일 지나면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가서도 더 오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친구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걷냐고 물으실 겁니다. 한 달 뒤엔 분명히 달라진 걸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울 보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 입으면 몸에 탄력이 생긴 걸 느끼실 거예요.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딱 30일만 해보시라고요. 그럼 몸이 먼저 알아요.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맞구나 하고 느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밥상에 이 식품들이 없으면 허전해지실 겁니다. 조합도 잊지 마세요. 건새우는 시금치나 달걀과 황태는 문화두부와 검은콩은 들기름이나 현미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예요. 반대로 두부 시금치국이나 짜게 졸인 콩자반은 피하시고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조미료는 최소한으로만 쓰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집중적으로 단백질을 드세요.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단백질은 아침, 점심에 챙기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비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여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새우 1숟가락, 황태 1토막, 검은콩 2숟가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마트 가셔서 건새우, 황태, 검은콩 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30일 뒤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하시면 더 재미있어요. 부부가 함께, 친구들과 함께 30일 챌린지를 해보시는 겁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도 80대도 가능해요. 제대로 먹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식품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건새우인가요? 황태인가요? 아니면 검은콩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30일 챌린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